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법률 상담을 받으실 때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거를 형사고소를 해야 되는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이것저것을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폭행, 상해 뭐 이런 거 같이 좀 뻔한 사건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 게 좋죠. 이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처리가 막 늘어지거나 하지 않고 조사나 뭐 송치나 이런 게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소 하시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형사고소하고 합의 안 해주고 저쪽이 처벌받으면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거다. 그래서 괴롭혀 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일방이 얻어맞은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죠. 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겠지만 본인이 원하시는 게 그런 진행이라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쌍방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형사에서 가급적 합의를 하고 끝내시는 게 좋죠. 이제 이런 거는 괜히 시간 끌어봤자 서로 벌금 물고 또 민사소송도 서로 제기해가지고 서로 손해배상 해주라는 판결을 받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조정에 회부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형사조정에 회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민사로 와서도 또 조정에 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과 계속 엮이게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형사고소하고 형사 절차 안에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시든 형사조정 절차 통해서 해결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돈이 덜 들죠, 사실. 민사소송 해봤자 괜히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만 들고, 그렇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막 엄청 많은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뭐 과실상계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합의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폭행이나 상해 뭐 이런,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생긴 문제들 같은 경우는 형사 절차 안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형사고소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애매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요즘에 이런 걸로 고소하면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많은 모욕, 명예훼손 뭐 이런 사건들이 불송치 결정이 나요. 그리고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은 쉽게 뒤집히지 않죠. 그래서 섣불리 모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가 불송치 결정이 나면 스텝이 꼬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도 이제는 위자료를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이제 판례는 이렇게 봐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그 지도 이념과 증명 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 재판에서 고의성 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민사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에 해당을 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다르다. 그리고 조금 더 민사 책임의 범위가 넓은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쉽게 내려지진 않겠죠. 아예 형사고소를 안 했으면 모를까. 일단 형사고소를 한 이상 형사 사건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형사고소 먼저 했다가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판례를 들어서 읍소를 하곤 하는데 쉽지 않죠, 솔직히. 그래서 모욕,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그냥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나중에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관련 민사 판결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수사관님은 좋아하시죠. 일단 법원 판단 받은 게 있는데
법원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굳이 우리가 법원 판단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힘차게 기소 의견으로 나아가고 검찰에 송치를 하죠. 물론 이제 다시 여기서 또 아까 말씀드린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도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법원 판결이 있다는 건 좀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실 텐데, 사실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라는 게 크지 않아요. 어지간해서는 뭐 몇십, 많아도 변호사 비용 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다는 건 오히려 나중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분명 이런 부분도 고려는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형사고소까지 해가지고 나는 쟤를 반드시 범법자로 만들겠다. 벌금을 내게 해서 빨간 줄 가게 만들겠다.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기록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서로 잘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경찰 수사관분이든 아니면 송치를 했는데 그 사건에 송치받은 검사님이 보시든 하면 무조건 약식 기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뭐 불송치가 될 수도 있고 뭐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 본인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할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너무 우악스럽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죠. 그거를 막 기술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티를 내고 막 하면 글쎄요, 결코 좋지는 않을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100% 얻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형사 고소를 해도 사건 처리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민사소송 제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사기 같은 거,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소를 해도 보통 이제 사기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여기저기서 편취하신 분들은 경찰 연락도 잘 안 받고 경찰도 피해 다니고 막 핑계대고 조사받으러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분들도 사건이 많으니까 뭐 좋게 좋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바로 막 잡으러 간다든지.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 사기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데 저 사람한테 빨리 돈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큰 액수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돈도 빨리 돌려받고 싶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사기 범죄로 피해 당하신 분들의 경우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냥 돈이라도 받고 합의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결론이 나야 합의를 하든 아니면은 그 형사사건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할 텐데 이 워낙 사건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를 해서 민사소송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 뭐 사실조회부터 시작해서 문서제출 명령, 금융거래정보조회 신청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동원해서 오히려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사기관보다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서 판결을 받아내고 그 판결을 가지고 다시 이제 형사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형사사건에서 조금 손을 놓고 있던 수사관분한테 판결문을 제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일단 형사고소부터 하세요 하고 지나갈 일들이 이 민법상 소멸시효도 있죠. 피해 당한 때로부터 3년이에요. 근데 이제 형사 결과 기다리다가 피해 당한 때로부터 3년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소멸시효를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요즘에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하고 할 거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형사고소하고 손 놓고 있다가 소멸시효 지나가 버리면 진짜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민사,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민사 판결 받아도 사실 들어놓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형사고소를 해서 압박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액수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배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돈을 안 줬다가 통장 압류당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하면 피곤하니까 이 정도는 돈을 줍니다. 근데 이제 사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르죠. 이미 사기를 칠 대로 친 분들의 경우에는 뭐가 압류를 당하건 본인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건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는 지경에 이르렀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박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빚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잘못하면 이제 면책 가능한,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채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 제기도 잘 하셔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형사고소도 병행하시는 게 좋죠.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뭐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사건을 맡겼는데 사실은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알겠다라고 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이 확정까지 나버리니까 상대방이 개인회생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난 이거 사기당한 건데. 근데 이제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됐고 이 상대방이 가져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사기 쳐서 가져간 돈이다라는 불법행위 채권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형사 사건에서 뭔가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이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형사 고소를 해도 상대방이 이거 봐라, 이거 민사소송에서 이 사람이 대여금이라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내버리면 수사관님도 사실 이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아니면 진짜 처음부터 돈 줄 생각 없이 돈을 빌려서 사기 친 건지 따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 그 사기꾼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기의 범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사기치려고 일을 벌였구나라고 인정이 돼야 사기가 되는데, 이미 피해자가 잘 모르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돈을 빌려갔다고 대여금만 원 청구를 해서 판결까지 받았으면, 근데 나중에 이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고 그제서야 고소를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사기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수사관님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민사 형사가 같이 걸려있는 문제에 있어서 민사를 먼저 할지 형사를 먼저 할지 뭐 동시에 할지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게다가 요즘같이 형사 고소해도 수사가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뭐를 먼저 해라라고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그 바탕으로 나아가야 나중에 후회도 덜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케어해주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변호사, 저 같은 저 지대훈 변호사 같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라. 그냥 어디 변호사도 아닌 누구한테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조언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한다든지 본인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셨다가 나중에 분명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경험에서 비롯된 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물론 저도 100% 장담은 못하죠. 하지만 어떻게 했을 때 그래도 변호사 선임한 게 돈 아깝지 않고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나도 후회가 덜 되고 미련이 안 남는지를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을 때 마음 편하시려면 지금 차분하게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찔러봤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저 지세훈 변호사 같이 의뢰인 생각을 충분히 해주는 따뜻한 변호사로부터 이 추운 날씨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